뭐 신원 서판이 출중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뒤에서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앞에 분들이 이게 좀 따뜻한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나눠주셨어요. 네. 뭐 까칠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이벤트이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앞두고 흔히들 얘기하기를 이제 DJ 적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경선에 나오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선생님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정치판에 들어오면 항상 그 저한테 주신 가르침 같은 걸 많이 생각하고 연상은 한 번씩 하죠. 네. 특히 이제 신독할 때, 또 욕구를 절제해야 될 때,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될 때, 그리고 이제 정치는 항상 24시간 국민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침을 항상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공석에 나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적 의지가 되시겠군요. 네. 네. 지난번 시그널 면접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때. 혼쭐 났죠? 예. 어떻습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도움이 됐습니까? 혹시? 네, 뭐 나름. 상당히 많은 오해도 있고 네.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당시 이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네. 지금에서 보면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20년 전의 일이고 20년 후의 일이고 내 자신이 아무래도 떳떳해도 네. 오늘의 시대 정신이나 이런 분위기에서 보면은 네. 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럴 때는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오늘 뭐 그렇게. 오시면서 네. 다른 분 하시는 거 올데이 라방을 보셨나요? 맨 처음에 처음 시작할 때 예. 한 번 보셨고 그다음에 방금 박찬주 선배님 네. 나오시다가 방금 사퇴하셨다고 또 네. 네. 뭐 우리 이준석 속보가. 대표님께서 방금 잠깐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동안 네. 방송 진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네. 아, 정말 오래 하신 것 같은 한 프로는 2년 하셨고 하나는 4년을 하셨는데 보시기에 방송 프로로서 오늘 이 프로그램은 좀 평가하신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참 그 캐릭터들이 좀 다양한 조합이고 원래 이제 우리 또 뭐 김현주 아나운서께서는 프로페셔널 하시고 서민 또 우리 교수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가끔 제가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유랑악당 뭐 이런 비슷한 거 시사 유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표 또 커멘테이터의 또 이런 것도 가끔 보고 나올 때마다 그래서 조합이 괜찮다, 참 재밌다. 정치를 다각도로 이렇게 후보들의 면면을 인간적인 면까지 이렇게 끄집어내서 네. 이 국민들과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프로 같다. 원래 이제 의도는 그랬는데 이제 실시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일요일이라서 네. 일요일이라서 아마 어제보다는 토요일보다는 오늘이 조금 그러면 딸리지 않나. 그걸 오시면서 이제 보셨을 텐데 네. 그럼 내가 나가면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라는 거 떠오르시는 건 없었습니까? 아마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네. 예. 지난번에 압박 토론하고 지금하고 왜 시청률이 좀 차이가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네. 압박 토론은 1번이 저였고 예. 이건 1번이 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사실 그때 왜냐하면 TV는 시청률이거든요. 네. 이 시청률이고 긴장감을 탱탱하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예. 탱탱하게 긴장감을 끌고 가면서 처음부터 이 스피드를 잘 끌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이게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 이 프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첫 출연자가 아니다 보니까 확 높일 수 있었는데 네, 아쉽네요. 아마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거 뭐야 저 시사탱크 왕년에 그분이 나오신 거 아니냐 이래서 조금씩 네.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화끈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 그런 게 있으십니까 혹시?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있으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네. 이야기는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네. 뭐 이렇게 뭐 대세가 돼서 이렇게 나간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제 경쟁 중이다. 그럼요, 이제. 이제 시작인데 한 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의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고 그런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잘 봤기 때문에 한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걱정할 필요 없고 아주 치열한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주당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섭외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먹방 같은 비슷한 네. 토크방을 이렇게 형성해서 유권자들과 시청자들 앞에 이렇게 다가가면 시청자들은 아마 유권자들은 저 당이 이 당보다 훨씬 좋겠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저한테 지금 들어온 여러 가지 어떤 그 제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본선에 제가 후보가 되면 그냥 뭐 폭격시켜버릴 만한 토마호크 미사일 한 3개 정도는 그렇습니까? 다 준비가 되고 있다. 하나만 미리 쓰면 안 될까요? 지금? 안 돼요. 지금요. 시청자- 지금은 안 됩니다. 단계도 안 되고. 그거 왜 그러냐면요. 네. 정조준에서 제대로 발사할 수 있는 네. 이 사수가 써야지 아무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 또 소 잡는 칼을 갖다 닭 잡는 데 쓰고 무용해지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네. TV 토론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과 저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건 뭐 다 국민들이 다 평가해서 제압할 수 있는 카드는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지금처럼 프로그램을 재밌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면 된다. 감사합니다. 저 지난번에 시그널 면접을 이제 볼 때 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없잖아요. 근데 네. 대학을 갖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외곽에 옮기고 거기다 이제 아파트를 진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거기서는 되게 그게 황당한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제가 이제 단국도에 있는데 네. 한남동을 팔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학교 재정이 어려웠는데 여기로 팔고 가셨죠? 분당으로 옮기고 네. 분당에 의료대학에 이제 지으면서 그래도 학교가 좀 재정적으로 많이 숨통을 튀었는데 사실 지금 대학이 지금 등록금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냐면 교육부 지원을 해야 먹고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한테 꼼짝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조민 입학 취소를 하려고 그래도 교육부가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 이 대학 문제가 진짜 입시 공정성까지 좌우되는데 네. 그걸 알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야, 역시 서민 교수님이 진중권 뭐 그런 분들보다 한 수 이은 것 같아요. 역시 대학에 계셔본 분들은 저렇게 하시는 제가 사실 질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의견 발표로 나온 당국대학교 네네. 한남동 그 캠퍼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아파트 괜찮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들어서서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분당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네네. 분당에 제가 시범 학교까지 가봤어요. 네. 가서 사실상 캠퍼스를 이렇게 옮긴 거에 대해서 예. 호수도 아주 큰 호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 폭포가 학교- 있어요, 폭포. 그러니까 폭포가 있고 계단을 통해서 폭포가 흘러요. 네. 그래서 그 또 회사 이사장님이 또 같은 저하고 정치인 장씨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친척분이십니까? 그건 또 뭐 좀 그렇고요. 그냥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의 시족 정치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지방 이전을 바라고 네. 지방의 사립학교들이 얼마든지 더 융성하게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의 이 격차 있잖아요. 네. 그건 대학교와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격차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진중국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그럼 거기에 뭐 한 8개 단지 대학타운 스마트 캠퍼스 시티를 건설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GTX하고 KTX 깔면 되죠. 왜 거기를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공격을 하려다가 자제하셨습니까? 옮겨가는 대학을 거기다 설치를 해야 아파트도 상가도 뭐 여러 가지 지방 도시가 번성하게 되고 맞습니다. 전부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여기에 이제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러지 아파트 단지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 KTX, GTX를 깔아가지고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민들이 다 30분 내에 서울 수도권으로 다시 들어오지 그거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로 연구를 많이 해서 앞으로 장성민 대통령 시대에 국책사업으로 1호로 딱 그걸 역시 서민 교수님 한 수 위야? 저는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대학교 앞에 전부 다 유흥가거든요. 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대학 좀 만들어서 가면 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경제적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 야, 앞에 유흥가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는 되게 오늘 처음 뵀는데 저렇게 역시 대학에 계신 분, 네. 물론 진중권 교수님도 대학에 계셨지만은 네네. 대학의 시야가 넓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유튜버라. 옮겨가는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도 좋아지고 학교도 새거가 되고 훨씬 좋은 캠퍼스를 꾸며서 좋겠지만 네. 지금 있는 자리에 주변에 있는 많은 상권이나 기존 상권. 대학생들을 상대로 네. 생기를 유지하던 분들은 졸지 망하게 더 되는 거 번성합니다. 아닙니까? 더 번성하나요?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서울의 49개 대학교에 네. 평수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한 380만 평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 그 대학 부지의 50%만 써도 190만 평입니다. 그래 그 대학을 다 옮기는 게 아닙니다. 4학년, 그 다음에 대학원, 석박사, 그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벤처 창업하실 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저소득계층들, 또 신혼부부들, 거기에 대학교 지금 현재 1, 2, 3학년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캠퍼스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캠퍼스 안. 예, 땅으로. 왜냐면 그 190만 평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스마트 캠퍼스 타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굉장히 복합 타운이 됩니다. 네. 문화 공간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할 것 없이 전부 거기 와서 굉장한 삶을 누리면서 수준 높은 삶을 누리면서 상권은 더 번창해지면서 소비 문화는 더 커지면서 창조적이면서 학구적이고 연구적인 센터로 이야. 굉장한 타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교는 그대로 있고 네. 1, 2, 3학년들은 지방에 있으면서 KTX 타고 와서 4학년 되면은 여기 와서 창업도 준비하고 취직도 준비하고 잡도 찾아야 되니까 4학년은 본교에 오는 거고 그래서 학교 전체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만 옮겨 1, 2, 3학년만 가고 두 번째 이 캠퍼스도 50%만 쓰겠다는 겁니다. 다 쓰는 게 아닙니다. 네. 환상적입니다. 네. 어차피 대학 입장에서도 네. 우리 아까 그 서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하죠. 그렇죠. 재정난 심화되죠. 그다음에 뭐 빈 공간 땅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의동이 텅텅 비는데 유령 나오는 도깨비 나오는데 네. 다 구조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까지 4차 산업혁명의 타원을 아카데미 타운을 제가 진짜 미래의 30년을 대비하는 그렇게 해서 이걸 짓고 여기 다니는 학생들 등등 하면은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12살 정도짜리부터 그런 캠퍼스 타운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큰 세계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로 우리가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서민 교수님께서 1, 2, 3학년들은 캠퍼스 타운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 거긴 유흥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좀 영국의 캠퍼스나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MIT, 웬슬리, 보스턴 대학 이런 것처럼 정말 대학 캠퍼스 도시가 연구의 그냥, 클러스터를 그래야 서울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지방이 발전하고 서울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 문제도 해결하고 네. 제가 저 네. 공약 듣고 지지 후보를 바꿨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호불호는 뭐 예. 말씀하시는 캠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등자리와 난자리가 골고루 혜택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그 획기적인 정책이 아닌가 저도 설명을 듣고 사실상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립대학교들이 방금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러면 너무 부채가 많습니다. 네. 재정적인 부채가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육부로부터 국가로부터 그렇죠. 지원을 지원 받죠. 받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월급도 13년째 동결입니다. 그거 못 올려요. 대학교에서 올립니다. 못 올리게 못 동결시켜요. 자율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정부한테. 그러면 이제 대학 교육 커리큘럼부터 모든 것이 그것을 대학의 지시를 받아요. 그런데 이 학문을 하고 창조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영감을 얻어야 되고 아이디어가 정말 불꽃처럼 번뜩여야 될 대학이 창작의 제작사가 돼야 될 대학이 대학 교육의 문교부로부터 교육부로부터 지시나 받고 오다나 받고 이러면은 서민 교수님 답답해서 머리 터져버릴 지금 겁니다. 돈 생각 때문에 연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용적으로 돌리면은 땅값이 네. 평당 500만 원짜리가 몇천만 원으로 뛰죠. 거기에 사립재정 곤란한 면을 어려운 면을 다 갚아주고 네. 더 또 바깥에 1000만 평 정도 지어서 말씀만 계획만 들어보면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고 참신한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죠? 저는 이제 항상 이 국가 지도자는 위기 관리 능력에 탁월해야 된다. 위기가 생기면 그걸 기회로 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생기면 위기에 겁을 먹고 짓눌리고 위기에 밟히는데 저는 위기를 발로 밟습니다. 위기를 발로 밟고 기회로. 그래 IMF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위기 극복을 했었던 이제 선례인데 IMF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세계 지식정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IT 인프라를 다 깔고 정보고속도로를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20년 동안 지금 IT 산업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국가를 24시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어려움의 위기를 가지고 내일의 새로운 도전과 내일의 기회로 삼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30, 그 다음에 저소득계층의 지금 주택난 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골치 아픈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오늘의 위기를 타개하면서 내일의 어마어마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로 이걸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사고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전략적으로 국익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주택 문제도 해결하면서 장 후보님이 더 대단한 게 이러면서도 또 여기 나무위키에 써 있어요. 한반도 미래 전략가이자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관계가 안정이 돼서 우리나라 투자가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기 국방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더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코리안 리스크, 네. 북한의 핵 리스크. 북한이 건뜨다면은 그냥 뭐 장사정포 쏘고 후탕탕하고 천안함 푹침하고 이러니까 해외 투자객들이 확 들어올라가고 돈 보따리를 싸들고 우리 주식 객장 쳐다보고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세가 아주 좋으니까 야, 그 돈 좀 묻어놓으면은 돈 좀 벌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분들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그 흐름만 보면 지금 세계 경제가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바로미터가 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세계 경제 흐름이 호황이구나. 그래서 외국의 객장 투자 전문가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기 흐름이 어떠냐, 한국 경제의 수출 물동량이 어떠냐, 일일 수출량이 어떻고 월별 수출 목표가 어디까지 되고 얼마나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호황을 유지하겠구나 아니면 불황이 오겠구나. 한국 경제 수출 지표를 보면서 세계 경제의 호황과 불황의 흐름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 제가 봤을 때 한국 경제는 그만큼 더 안정하고 번영하고 해외 투자객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기술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막 우후죽순처럼 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입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장성민 후보님께서는 이게 좀 정책적인 면을 많이 설명해주고 저희가 좀 이렇게 쓸려 들어간 면이 없잖아요. 개인적인 거를 좀 탓하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 괜히 대학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아서 저희가 오늘 칭찬 릴레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실 후보께서는 이제 원희룡 후보신데요. 네.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원희룡 후보는 저하고 같은 학번이고 또 그 친구입니다. 네. 또 국회의원도 같이 했고 16대 때 네. 당을 달리했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브라이트하고 또 겸손하고 또 굉장히 큰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자기 절제가 상당히 잘 돼 있는 친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들어가기 전에 왔어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내가 칭찬 릴레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냥 평소에 보는 대로 해. 이게 말을 놓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서로 사이시군요. 뭐 공사석에서 그냥 서로 말 놓고 지내는 편하게. 정도로 네, 네. 편하고 제주도 한라산 등반도 다니고 네. 뭐 많은 걸 격의 없이 이렇게 해왔던 친구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그 절실한 크리스찬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칭찬 아주 뭐 여러 면을 잘 칭찬해 주셨고요. 이제 시간이 딱 1분 남았습니다. 저희가 네. 꼭 20분씩만 드리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정치 거목 김대중 대통령 밑에 가서 정치를 입문해서 배웠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야당과 여당과 청와대 다 겪어봤고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민주주의 위기도 극복해봤고 그리고 IMF 위기 때 경제 위기도 직접 국정 상황실을 만들어서 극복해봤고 그래서 국정 상황실장을 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면서 국정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입체적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 나름대로 리더십을 준비해 왔습니다.
정치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대통령 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희망을,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